저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스타트를 해서 갈 거야. 굉장히 쉬운 거니까.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너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니까 보자. 여기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얘기부터 좀 할게. 자, 뭐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여기에서 우리 x에 뭐가 나오냐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보다 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x의 최대값이라는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거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나와? 3 나오지.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x가 3보다 작아봐. 이때 x의 최대값 얼마니? x가 3보다 작대.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면 여기 3이라는 놈보다 작은 쪽에 이쪽에 있는 모든 x값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3보다 작대. 가장 큰 값 얼마야? 가장 큰 값 얼마야?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 3이라고 대답해. 제일 어려운 답이야. 왜 그러냐면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가장 큰 값 3이? 아니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 저기 2라고 대답을 해. 어떤 아이들은 2.9라고 대답을 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얘가 가장 큰 값이니? 2.1 있잖아. 얘보다 큰 수. 2.9가 제일 큰 값이야? 아니야. 왜 아니야? 2.99 있잖아. 그치? 2.999가 가장 큰 값이겠지. 근데 그거 내가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내 아들한테 물려서 계속 쓰라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수가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해. 무슨 얘기냐면 최대값, 최소값은 얘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좀 수학적인 유식한 표현으로 유한 확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최대 최소는 뭘 뜻하는 거냐면 확실하게 끝이 정해져 있는 확정된 값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요거는 3보다 작으면은 내가 숫자를 확정을 짓고 싶어도 무조건 거기다 숫자를 하나 더 붙이면 더 큰 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값을 확정 짓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없다는 뜻이거든. 같은 방법으로 우리 그래프에서 여기가 1,2이고 요 점이 그 다음번에 요 점이 3,5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y값이 가장 작은 값은 1이고 y값의 가장 큰 값은 5잖아. 여기까지 알겠지? 여기까지 알겠지? 그런데 그래봐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으면 y값 가장 큰 값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값이 하나로 확정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떤 값의 가장 큰 값과 어떤 값의 가장 작은 값을 이야기를 하냐면 얘는 y값, 다른 말로 함수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는 뜻이야. 얘는 x랑 전혀 상관없이 y값의 가장 큰 부분 그리고 가장 작은 부분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이는데 여기가 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 얘가 최소값이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값 얘가 최대값이라는 뜻이야. 다 뭐 보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y값을 보는 거라고. y값 보는 거야. y값. 헷갈리지 마. 알겠지?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 출발을 할게. 그래서 첫 번째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굉장히 간단해. 자, 1번 그래프가 자, A가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어딘가 X축, Y축이 있겠지. 근데 Y는 위아래 값을 이야기를 하잖아. 위아래 값을 얘기하잖아. 얘는 뭐만 존재해? 가장 작은 값만 존재를 하게 된다. 가장 작은 값만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지. 어디에서? 꼭 지점에서. 근데 가장 큰 값을 내가 몰라 그랬더니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 계속 y값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 그럼 최대값이 있다 없다? 최대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제 배웠냐면 지금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치?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글씨가 날아간다. 큰일 났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번에 최소값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없다? 라고 정리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상황이라고. 그럼 이제 얘를 기본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새로운 걸 배우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줄게. 두 번째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처음 배우는 최대 최소는 x의 구간이 있을 때 우리 최대 최소야. 별다른 거 아니야. 자, 구간이 어떻게 있냐면 그래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x가 어디 알파라는 곳에서부터 어디 베타라는 곳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뜻이야. 뭐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졌는데 축이 어딘가 있겠지. 근데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근데 알파를 봤더니 여기가 x 이퀄 알파고 여기가 x 이퀄 베타라고 그러면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그래프를 다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알파부터 여기 있는 베타까지 그려지는 이 부분의 그래프만 보고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뜻이야. 이런 뜻이야. 카메라만 안 건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디가 가장 작은 값이야? 여기서는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지. 그리고 어디가 가장 큰 값이야? 여기가 가장 큰 값이지. 그래서 굳이 최대 최소를 쓰자면은 최대값은 fx 자리에다가 얼마 집어넣는 거? 베타를 집어넣는 값이 가장 큰 값이고, 맞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x가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이거 꼭지점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거야. 그 다음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가 축인데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을 때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네. 어디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지. 최대값은 x가 알파일 때 최대값이 되고 어디가 최소냐면 꼭지점에서 최소가 된다는 뜻이라. 그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축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 베타를 봤더니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래. 그럼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잖아. 어디가 최대야? x 베타. 최대값은 f 베타이고 최소값은 f 알파가 되겠지.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마지막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이 값이 가장 큰 값이고 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x자리에 알파 집어넣었을 때이고 최소값이 x자리에 베타 집어넣었을 때야. 근데 결론이 뭐냐? 이거 네 가지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구간이 주어져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된다는 뜻이야.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해주겠지만은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히 그리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 네 가지 중에 하나 나오니까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그려놓고 내가 축의 위치만 정확하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x 이퀄 2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구간이 1부터 5까지라고 나오게 되면 2를 기준으로 해서 1은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고 5는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보고 최대값은 5일 때, 최소값은 2일 때 이렇게 찾아내라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개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림은 한 번씩만 따라 그려보고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뭘 외우는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보자는 뜻이고, 사실은 조금 더 편하게 하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딱 보면은 양 끝에 알파와 베타와 그리고 알파 베타하고 꼭지점 외에는 다른 데서는 최대 치수가 안 생기거든.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x자리에 알파 집어넣고 x자리에 베타 집어넣고 꼭지점 집어넣어가지고 y값 찾으면 가장 큰 놈 최대, 가장 작은 놈 최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더 학력 올라가면 그렇게 하고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형을 그래서 판단을 하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괜찮지? 요게 고등학교 되는 2차 함수의 최대 치수야. 여기까지 돼? 개념 이제 하나 남았어. 문제 유형 좀 어렵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
자,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2차식의 최대 최소가 있는데 뭐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자, 문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문자가 두 개가 나와. 근데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너희들 저기 활용 부분이 그거 때 내신 시험 범위일 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줬던 부분이거든. 말은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은 그냥 b가 몇 a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관계가 표현이 돼 있을 때는 그냥 얘를 문자 하나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그냥 대입해서 소거하게 되면 문자 두 개가 몇 개로 바뀌어? 문자 하나로 바뀌게 돼. 그리고 얘가 몇 차씩 나와? 최대 최소로 몇 차씩 나와? 2차씩 나와. 무조건 2차씩 나와 얘들아. 무조건 2차씩이 나와. 그래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는 게 그냥 여러 가지 2차식의 최대 최소야. 활용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약간 어려운 유형인데 얘 예제를 하나 좀 들고 해줄게. 예제를 x와 y가 실수일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6이 최소를 구하세요. 자, 이거 두 문제를 볼 건데 이거 우리 보기 이거 예제 첫 번째 거는 이거 첫 번째 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그래서 자, 선생님 중요한 거 하나 적어두고 있으니까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x제곱이 4 빼기 y제곱이랑 똑같다 혹은 y제곱이 4 빼기 x제곱이랑 똑같다라는 우리 이런 두 문자에 대한 식이 나오면 관계식이라고 읽어줄 거고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면 우리 어떤 식의 최대 최소냐면 2x 플러스 y제곱이라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쌤이 얘기했잖아. 관계식에서 뭔가 하나를 소거시키게 되면 뭔가 하나를 소거하게 되면 y제곱 대신에 여기서 y제곱 대신에 4 빼기 x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고 얘를 2x에다가 y제곱 대신에 4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가 몇 차식이 나오면 2차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야. 이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2차식이 되고 요거의 최대 최소는 축이 얼마니?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축이 1이 놈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바뀌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뭔가를 소거를 시키거나 뭔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하거나 혹은 치환을 할 때에는 요럴 때나 치환을 할 때에는 뭐가 오면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별표 100개짜리. 그래서 별표 100개짜리라고 그랬어.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외워놓고 문제 풀 때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오케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여기가 축이 1이니까 꼭지점이 1,5니까 오케이 막 1일 때 5를 지나간 놈이니까 최대값은 x가 1일 때 5이다라고 딱 쓰면은 다 틀려. 왜 틀리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만 뭐라 그랬잖아. 최대값도 뭐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는 최대값밖에 존재 안 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뭘 빼먹은 거냐면 범위를 빼먹었거든. 무슨 범위를 빼먹었냐면 y제곱 대신에 4 빼기 x제곱을 집어넣는데 자 봐봐. y제곱이랑 4 빼기 x제곱이랑 같은데 y제곱은 실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 실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제곱시키면 뭐다? 0 이상이다라 그랬지. 그런 부분이 숨어져 있는 거야. y제곱이 4 빼기 x제곱이랑 똑같은데 y는 제곱시키면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조건이 들어가게 되냐면
4-x의 제곱이라는 게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숨어져 있는 거야. 얘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내가 뭔가를 대입해서 소개시키거나 치환을 할 때에는 범위가 생긴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얘를 찾아낼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x에 대한 범위가 나올 것 같아. 어디서 나오냐면 대입하고 속박을 즉 y제곱 대신에 4빼기 x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범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주게 되면 x제곱이 이거 계산을 해주면 x제곱이 4 미만이 되는 거고 이하가 되는 거고,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x제곱이 4인 거는 x가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두 개지. 근데 두 개 살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작거나 뭐 크거나 같게 되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 그래도 잠깐 언급했던 거니까. 그리고 요렇게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게 된다고. 여기 추기가 x는 1이었었거든? 그치?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려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고, 여기가 1이니까 2는 요 바로 옆에 있을 거고, 여기 1 차이 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는 3 차이 나니까 여기 이쪽에 x는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진 곳에 최대값까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요 놈을 내가 그냥 할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냐면 1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 가장 작은 값이지.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이 되니까 대입해서 구해주게 되면 여기서 5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 여기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9에다가 미안해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틀렸다. 뭐가 틀렸냐? 아니구나.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은 9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돼? 생각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 밑에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 그냥 다 똑같은데 관계식 대입하는 것도 똑같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대입할 때 제곱이 보이게 되면 우리 0 이상이다라는 거 사용해서 범위 구해내자라는 얘기야. 괜찮지?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놓고, 그 다음번에 우리 두 번째 내용은 얘는 조금 어려운데, 뭔가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에 이거는 xy에 대한 xy가 실수일 때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관계식이 있고 얘는 관계식이 없고 문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즉 최대 최소값을 찾는 문제이고, 실수라는 거는 얘가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사용할 거고, 그 다음번에 방정식이 아닐 경우에는 혹은 두 개 다 쓸 수도 있지만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실수는 우리 제곱시키면 0 이상이 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내게 될 거야. 얘는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문제 딱 봤을 때 조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이 식의 최대 최소. 근데 x제곱 y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방정식 하는 거 함수 안에 아무것도 아닌 놈이거든. 변수도 두 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은 x와 y가 실수라는 말의 포인트를 잡아서 실수면은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들면 항상 0 이상이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여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있으면은 이 묶어내게 되면 x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이니? 1의 제곱 되지. 그 다음번에 여기 y제곱 플러스 6y 있으면 얘는 y 플러스 3 전체 제곱으로 제곱식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밖에 16이 더해져 있고 여기 괄호 안에 얼마 더 들어가 있냐면 1의 제곱이 더 들어가 있지. 2 곱한 2 빼주고 여기 3의 제곱이 9가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제곱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x-1의 제곱이라는 거는 x에 뭐가 들어가도 다 얼마 이상? 0 이상인 거야. 얘도 y가 얼마가 들어가도 다 0 이상인 거야. 왜? 실수니까. 얘 0 이상이고 얘 0 이상이야. 그럼 얘는 0 이상인 놈에다가 0 이상인 놈에다가 얼마니 얘? 16에서 11 빼니까 5잖아. 0 이상인 놈, 0 이상인 놈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얘는 5 이상인 놈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얘는 최소만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이유가 5 이상이라는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이 5라고 찾아내는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완전 제곱 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게 되면 제곱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야. 됐지?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실수라는 게 보이면 우리 제곱식을 이용해서 뭔가 식변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게까지가 오늘 배우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마지막 내용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우리 그래프 기억 그리는 거 중학교 때부터 연습 많이 했던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그래서 아까 풀다가 말한 거 두 문제 풀고 최대 시간 들어가고 이건 10번 불차례지? 이제 10번 봅시다. 요거 우리 2차 방정식 때 연습했던 건데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f 2x 플러스 3 이퀄 제로의 두 식이네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도 두 가지 풀이를 해줬었는데 첫 번째 풀이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 그런데 첫 번째 풀이를 보지 말고 두 번째 풀이를 연습을 좀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거든. 기억나는 건 기억으로만 떠올려봐.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보자마자 얘가 y는 fx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fx라는 식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고 2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세워져?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겠지.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최고차익에서는 뭔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어떤 방정식이냐면 f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3 집어넣은 거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의 근의 합부하래. fx라는 식이 있으니까 그냥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에다가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3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6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퀄 제로라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되거든. 승현아 됐어? 안 이상하지? 그런데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0인 거랑 얘가 0인 게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도 근이 되고 x 이퀄 마이너스 3도 근이 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식상수 문제 푼 거. 근데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차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를 가르쳐주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이 f라는 게 fx 이퀄 제로라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뭐라는 얘기야?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내용이지. 그지? 그러면 근의 정의에 의해서 f라는 놈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요. f라는 놈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 f의 2x 플러스 3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거든. 이렇게 생긴 식 x자리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면 그게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데 f는 얼마 집어넣었을 때 0이래? 2x 플러스 3이라는 이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0이 나와. 맞아? 그리고 2x 플러스 3이라는 놈이 얼마일 때? 여기 2일 때도 0이 나와. 그냥 근의 성질 갖고 그대로 문제를 풀어내게 되면 여기에서 x값은 넘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거고 요것도 x값은 넘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괜찮은 게 두 번째 방법이야. 이해했지? 이거는 너희들이 2차 방정식에서 복습을 잘 해놨으면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복습이 잘 안 돼 있으면 다시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얘가 부등식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 꼼꼼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놔야 돼. 부등식들한테 문제 안 풀어줘. 너희들한테 그냥 풀릴 거야. 됐지? 이렇게 정리 좀 해봐.
다음 거 가자. 밑에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유형 11번. 유형 11번 별표. 내용 하나만 정리하고. 자, 2번 단원 제목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있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은 우리 그냥 x값 구하는 우리 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번에 함수는 y는 몇 x 플러스 몇 해서 얘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프의 점을 구할 때에는 식으로 풀고 는 영역은 방식 풀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번에 식으로 나오면 우리 그래프로 푼다라는 거. 요거 둘 사이의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그림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그래서 요 밑에 과정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뜻이냐면 문제에서는 뭘 풀어라고 나오냐면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근데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고 방정식을 자 풀어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근구하면 돼. 이거 중학교 때 맨날 했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고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방정식에 자, 실근의 개수나 아니면 실근의 부호나 아니면은 성질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는 이때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풀자는 게 결국엔 이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지금 이 단원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예제했던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 했던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뜻이야. 문제에서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부호나 성질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 그래프를 그래서 함수로 문제를 풀겠다는 게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부호, 성질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그래프를 푼다. 얘는 식으로 풀면 안 풀려. 안 풀려. 그래서 요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하고 뭐랑 같다라고 했냐면 여기 얼마라고 하냐면 a 플러스 1이라고 했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a의 범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자, 문제 다시 해석하면은 자, 요거는 x에 대한 뭐야? 방정식이지. 방정식이잖아. 이거는 이거.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건 실근이 4개가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실근이 4개가 있는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고 얘를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내가 식으로 문제를 풀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더러워진다는 거 기억을 하고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다.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같으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는 거 알지? 지금까지 맨날 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그래프의 교점이냐면 왼쪽에 있는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하고 그 다음번에 y는 a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하고 두 개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뜻이야. 자, 위에 거는 뭐야? 위에 거 뭐야? 위에 거 봐봐. 위에 거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붙은 거. 그림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전체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그리지? 얘를 뭐해? 뒤집어 올리는 거 맞습니까?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처음 나간 거 선생님 반복하기 전에는 많이 까먹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배운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너희들 복습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뒤에 문제가 풀리거든. 그래서 꺾고 올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돼요.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니? 얘는 자, 우리
함수 그래프라는 거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인데 얘를 우리 좀 무식한 말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 값에 대한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 그러면 여기 a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숫자라는 뜻이거든. a가 1이면은 y는 2라는 그래프고 a가 0이면 y가 1이라는 그래프야. a는 변수가 아니고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y는 3 이런 상수함수라는 뜻이라고. 아까 했잖아 우리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디에 그려질지 모르잖아. 어디에 그려질지 모르는데 근이 몇 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여기에 그려지면 몇 개야? 교점이 빵 개잖아. 여기 위에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야? 2개. 2개잖아. 그치? 어디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4개냐면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는 a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4개가 만족이 된다는 건 뜻이라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거 찾는 거고 정확하게 범위는 더 내려가다가 여기를 지날 때 갑자기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요거보다 조금 커지면 4개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에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그래서 여기 사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네. 이해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얼마야? 그림 좀 지저분하니? 여기가 원점이거든? a 플러스 1이라는 y 값이 얼마일 때 얘가 0일 때가 밑에 직원을 의미를 하는 거고 위에 거는 a 플러스 1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1이잖아. 얘가 1일 때가 바로 위에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있을 때 a 값은 0이 돼서 2개 사이일 때 4개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이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게 바로 방정식과 그래프와의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이해되겠니? 뭐 이해되겠어? 그래서 다음 발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이해해놔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4개의 교점을 갖도록 그래프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이야. 괜찮지? 그럼 발전 문제 바로 볼게. 발전 문제는 쌤이 일단은 정식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다시 풀어줄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k라는 놈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봐봐. 이거 뭐라고 표현해? 방정식이 몇 개인지.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나와 있으면 얘는 100% 그래프를 풀어낸다고. 그런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봤더니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 나오면 아까 그렸던 그림이잖아. 얘 그림 그릴 수 있지. 고정된 그래프고 그 다음번에 y는 x 플러스 k라는 거는 이걸 맨날 했던 거잖아. 이게 뭐? 직선. y절편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울기가 얼마로 일정한 직선? 1로 일정한 직선. 너희 이런 거 나오면 오케이. 기울기가 1로 고정된 직선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교점 몇 개 갈게? 2개 갈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더 들어갈게. 아까 전에 문제에서는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빼고 여기다 지금 집어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유가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위아래로 움직여서 개수를 확인을 할 건데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 여기 잠깐 보게 되면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 이런 문제 풀 때에는 다른 거 그치 말고 이 그래프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어디에서 접하는지 접하는 것만 한번 그려봐봐. 접할 때가 기준이 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 접할 때 그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이런 부분이겠네. 그치? 접할 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나면 여기에서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잖아.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몇 개야? 교점 몇 개 나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고 또 교점 몇 개 나와? 여기가 2개 나오는 영역이라고.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이야. 밑으로 내려보자. 내리면 몇 개 나와? 살짝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지. 더 내려가면 여기 지날 때 하나, 둘, 세 개 나오지.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에서도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여기 지날 때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더 내려가면 몇 개 나와? 0개 나오잖아. 그래서 이 영역이 2개인 동안이고 또 밑에도 2개가 나오는 구간이 여기가 있었네.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기 지나는 순간에는 하나, 둘, 세 개였었잖아. 여기 지나는 순간에 안 들어가고 또 더 내려가다가 여기 지나는 순간에 몇 개? 1개잖아.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사이가 바로 2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K형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된다. 어쨌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냐면 접하는 그림 하나 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 이해돼? 그래서 자, 우리 노란색 부분도 답이고 빨간색 부분도 답이야. 2개 다 구할 거야. 노란색 부분은 봐봐. 얘하고 얘하고 내가 지금 어떨 때라고 그랬어? 접할 때라고 그랬지. 접할 때는 식으로 풀 때 뭘 쓴다고? 판별식이 0인 거 쓴다고? 어떤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하고 접하는 거네. 얘들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얘를 못하잖아. 이거 못하잖아. 원래 그래프를 꺾어 올린 부분이지. 원래 그래프는 뭐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꺾어 올리는 그래프는 뭐야? 여기다 뭐 붙이고 마이너스 붙여서 올린 거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거든. 그럼 위에 거랑 접한 거야? 밑에 거랑 접한 거야? 집중해서 봐야 돼. 여기에 접해 있으면은 얘랑 접한 거지. 근데 올라간 요 놈이랑 접했잖아. 올라간 거는 얘야 얘야. 밑에 거지.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와 접한 판별식이 0인 거라는 거 쓰면 되는 거라고 이해해서. 됐어? 넘어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k 값이 얼마나 나면 4분의 5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접할 때 k 값이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5가 된다는 뜻이라고. y절편이. 괜찮아? 이해됐어? 이해된 거 맞지? 그 다음번에 밑에 거는 선생님이 말로 하고 써주지 않았는데 여기 2점 지날 때보다 아래 있고 2점 지날 때보다 위에 있을 때가 구하라는 뜻이라고. 근데 2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잖아. 이 그래프의 x절편. 근데 요놈은 1,0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 지날 때의 k 값은 어디 갔어? 집어넣게 되면 k 값이 1 나오고요. 그리고 1,0 들어갈 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이 뭐가 되냐면 k가 4분의 5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위에 있으면 다 2개잖아. 그래서 4분의 5보다 큰 것도 답이 되고 그 다음번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2개 사이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사이 이렇게가 답이 되고 원하는 k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좀 기억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실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우리 이제 다음 단원에서 실근의 부호에 대한 내용 나와서 그래프를 풀 거거든.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 그래프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괜찮지? 자,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고 우리 최대 최소 어려운 문제 빼놓고 기본적인 문제는 금방금방 이해하고 갈 거니까 선생님 최대한 빨리 한 15분, 20분 정도 만에 내용 정리 마무리 시켜주고 너희들 학원 가기 전에 메모 좀 하고 갈 거니까
내용 좀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내용 정리되지. 유형 12번부터 좀 빨리 보자. 이차 함수 저것은 x가 1일 때 최소값이 2를 갖는다.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에 대해서 1번 문제는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놈이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는 뜻은, 자, 우리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뿐만 아니라 함수 나오면 항상 개형을 그리고 출발할 거야. 너희들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개형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최고 창의에서 양수지. 어디로 몰로? 아래로 몰로? 그림 그리고 1일 때 최소 2를 갖는다는 얘기는 축이 x는 1이라는 뜻이고, 그치? 그 다음번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얘기잖아. 최소값이 2니까. 괜찮아? 그치?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y는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놈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 2라는 놈이니까 대입해서 a값 b값 구하라는 뜻이야. 계수 비교해서. 괜찮아? 괜찮은 거 맞지? 여기까지는 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유형들이니까 좀 꼼꼼하게 정리해서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발전 문제. 이 발전 문제는 너희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쌤에 다 나와 있는 문제야. 실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의 최소값을 GA라고 했을 때, 이때 GA의 최대를 구하라. 이 문제 기억나니? 기억나 안 나? 우리 쌤에 있었던 문제인데. 자, 요거는 내용 몰라도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볼게. F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지? F의 최소값 구해야 되겠네? F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당연히 완전 제곱식에서 꼭지점에서 최소지. 그래서 F는 x 플러스 요거 절반인 a의 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2a 마이너스 4라고 돼 있고, 그 다음번에 여기 a제곱 빼주는 거 되겠지. 최소값이 얼마야? 최소값을 구했어. 최소값이 숫자로 안 나오고 요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최소값을 뭐라고 그런다고? 얘를 GA라고 하겠다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라고. GA는 A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지. 2차식에 뭐 구하라고? 최대 구하라고. 최대는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뭔가를 외울 필요도 없고 식 나와 있는 거 예쁘게 정리해서 쓰면 그냥 바로 다 나오는 문제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묶어내고 A-1 전체 제곱에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니까 최대값 얼마? A가 1일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3 되겠다고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됐어? 됐지? 혜선이 정신 났어? 정신 났어? 자, 여기까지는 우리 중학교 문제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까지는 솔직히 개념 안 배워도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고, 유형 13번부터 오늘 처음 배운 내용이니까 좀 기억하자. 자, 1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가 0부터 3까지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 구간이 주어져 있어. 요럴 때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의 최소가 마이너스 3일 때 k값하고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자, 우리 최대값이 나와 있으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 키워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냥 그래프 개형 그리자고 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형만 그리자고. 얘는 어디로 블록하고? 아래로 블록하고. 아래로 블록하게 그림 예쁘게 하나 그려놓고 축이 얼마야? 축 얼마야? 축 얼마야? 빨리빨리 계산해. 가만히 있지 말고 듣고 있지 말고 계산해. 이거 한 번 더 해보는 게 너희들 계산이 빨라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x가 축이 1이지.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린 그림인데 0부터
3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자 1에서 0은 여기 한 칸 차이에 있을 거고 1에서 3은 두 칸 차이에 있을 테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요 부분만 그림 이렇게 그리라는 내용이잖아. 됐니? 그지? 그리고 최소가 얼마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지. 최소값은 x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그림 봐봐. x 얼마에서 최소야? 미안해. 여기야. x가 얼마일 때 최소야? 1일 때 최소잖아.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요. 1 집어넣게 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k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렇지 않니? 최대값은 얼마야 그럼? 최대값 얼마야?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3. x가 3일 때 최대야. 대답 안 해도 아는 거지? x가 3일 때 최대야. 집어넣게 되면 18에다가 마이너스 12에다가 k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5라고 이렇게 구해보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차함수의 최소 문제야. 넘어갈게. 바로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 20페이지 유형 14번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거니까 너희들 지금 어려운 걸 들을 만한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4번을 별표 해놓고 다음 시간에 진짜 넘어가서 체크해놓고 넘어가. 하고 15번 문제 좀 읽어봐봐. 보자. 문제 쭉 읽다 보면은 이거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몇 차? 2차? 2차야? 3차야? 1차야? 아니면은 고개라도 흔들어 달라고 그랬잖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니 너희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내가 못 넘어가잖아. 너희들 대답하라는 거 선생님이 너희들 대답되는 거 포기했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선생님한테 사인을 줘야 내가 넘어갈 거 아니야. 이거 몇 차식이야 이거? 4차지? 그치? 4차잖아. 4차에서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4차식인 줄 알았더니 여기 똑같은 부분이 뭐 있어? 보이지? 우리 같은 부분 볼 때는 뭐 했지? 항상 치환을 했지. 그래서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우리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고 몇 차식으로 바뀌었어? 2차식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얘가 당연히 t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 마이너스 9라고 해서 우리 2차식의 최소수로 바꿀 건데 이렇게 간단한 거면 중학교 때 나와서 고등학교 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내가 치환을 하거나 대신 뭔가를 집어넣을 때는 뭐가 생긴다 그랬어? 기억나? 혜선아 대단하다. 범위가 생겨. 아까 범위 생긴다 그랬지? 그 범위라는 게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t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는 몇 차식? 2차식이잖아. 여기서 비교해서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이거 뭘 구할 수 있어? 자, 요게 최소가 얼마라고 읽어져? 마이너스 2라고 읽잖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y 값은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번에 마이너스 2보다 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는 이런 의미거든. 자, 식에서 그대로 읽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빼져 있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몇 이상? 얘 0 이상이잖아. 제곱식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 이상?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읽어준 거야. 이해됩니까? 요거는 t라는 놈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 이상이냐면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이 범위가 숨어져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 최대 최소에서 혹은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내가 뭔가를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놓고 아까랑 더불어서 관계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소거하게 될 때 그 다음번에 치환을 할 때에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문제 풀 때 캐치해서 꼭 범위 찾아내도록 해. 그래서 여기서의 이 문제에서의 범위는 t의 완전 제곱식인데 여기서 구했더니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범위가 생기게 돼. 무슨 얘기냐면 t 값을 범위가 없을 때에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t가 마이너스 3인 놈이니까 범위가 없을 때는 이때 최소가 되거든. 그런데 범위를 구하고 나면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만 그림을 그리라는 거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안 나온다.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3에서 4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자, 한두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뭐 예고했던 대로 오늘 진도를 다 맞추지는 못할 것 같고 너희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자, 저기 쌤이 일단은 잠깐 끊자.